아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추억의 빌런 티어메이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일단은 신천지 이 집부터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느려도 괜찮다, 조금 멍청하면 어떠냐,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멍청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좆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좋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족같고 힘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멍청하고 느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착하기까지 하다, 금상첨화죠.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끊어야 해요. 옆에 같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유형들 중 하나예요. 왜냐면 거절을 못해. 일단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저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착한 거랑 멍청한 거랑 다르다. 두 개의 차이점을 분명히 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저 사건 말고도 내가 한 3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힘들어서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저도 그렇고 다른 애들도 요즘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사람이랑 일단 얼마나 친한지를 생각해.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고, 나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이 정도는 내가 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부담 안 되는 선의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인 것 같다. 30만 원이면 저 친구도 밥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30만 원을 그냥 보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빼거든. 근데 얘가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걔한테 뭔가 괴롭힘을 당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닌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월급 빠져나가듯이 돈을 달에 얼마였지, 한 3, 40만 원을 계속 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쟤랑 얘기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 내가. 그래서 물어봤거든? 야, 한 달에 30에서 40 정도를 왜 그 친구한테 네가 왜 주는 거야? 그 친구가 힘들대. 그래서 그 친구는 힘들 수 있지. 근데 힘든 거랑 네가 돈을 주는 거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제가 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요. 이제 사람 좋은 웃음 딱 지을 때 저는 못 참고 바로 그냥 뺨싸대기를 에라이 씨발 미친년아. 아니, 왜냐하면 걔네 집이 존나 부자였으면 내가 차라리 얘기라도 안 했을 거야. 돈이 존나 많고 지가 베풀고 싶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라도 되는데, 아니 지도 존나 힘들어가지고 매번 막 형 저 진짜 어떡하죠, 좆됐어요 맨날, 너무 힘들어요 씨발, 알바 가기 싫어요 찡찡찡, 이런 새끼가. 야, 그거를 네가 3, 40씩 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 친구가 빌려달라 그랬대요, 돈을.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계속 주고 있다 그러더라고, 돈을. 나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아니, 물론 상황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 뭐 줄 수도 있지, 그래 뭐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얘랑 친하고 내가 얘를 아니까 스타일상 그 새끼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돈을 받고 있을 거고, 얘는 지금 계속 그게 부담이 되는데도 야 지랄이더라고 상황이. 그러다가 신천지도 저거 가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빌런도 이제 등급들이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빌런들보다 얘가 더 위험해. 이런 애들이 내가 봤을 땐 진짜 위험한 애들이에요. 왜냐면 주변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줘.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지속적으로. 해적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보면 돼요. 그냥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냥 끊어지면 되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끊어지지를 않아. 왜냐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 주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아니니까 계속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대, 너무 힘들대,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이런 소리는 한다? 근데 내가 답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어. 그 돈 그거 친구한테 너가 얘기를 해라. 나한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친구한테 네가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돈을 주기가 조금 힘들겠다라고 네가 얘기를 하면 되지 않냐. 제가 어떻게 그래요. 씨발 어쩌라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씨발 25분 동안 술 사주면서 했던 얘기는 씨발 도대체 뭐가 되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존나 힘들어. 아니, 제가 진짜 좀 약간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특히 빌런이었던 게, 그걸 좀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내가 좀 끊었거든, 아예 관계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되게 힘든 상황에 있어. 항상 힘들대.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얘가 관심을 받으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내가 드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받아주기가 좀 힘들더라. 맨날 그냥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뭐 그 왜 있잖아,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아픈 척하고, 애들이 좀 약간 그런 심리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자기는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맨날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씨발 그냥 막 죽겠다 뭐 힘들다 막 고급 패급이라고요. 상위에 있는 패급이었어요. 그냥 패급도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의 일생에서 한 두세 번 볼 급한 고급적인 패급. 그래서 다른 빌런들보다 오히려 악감정이나 마음이 좀 이상하게 남는 게, 그러니까 저 썰에서 저 스토리에서 사실 빌런은 신천지거든. 저 썰만 들으면. 근데 오히려 저 썰에 나오는 걔가 더 빌런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 아니 갑자기 씨발 새벽에 연락 와가지고 나한테 도와달래. 그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뭘 도와줄까? 아 옆에 지금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요. 그걸 왜 씨발 나한테 연락을 해? 니네 아빠한테 연락을 하든가. 왜 내가 뭐야 도대체. 내가 네 보호자냐? 왜 형한테 연락을 하냐 지금 이 상황에. 형을 믿으니까요. 나는 너를 안 믿는다. 패급냐. 그 얘기를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좀 약간 답답하다. 얘는 이거는 진짜 좀 사탄이었던 것 같아. 이 새끼가 진짜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얘가 진짜 빌런이 아니었을까. 이게 부가 설명 중에 여러분 가장 좋은 설명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저 새끼는 사탄 맞구나 싶을 텐데, 얘는 어느 정도 인간을 만나다가 어느 정도의 친함의 정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친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넘으면 지 거야. 지 편인 거야 완전히. 생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친한 급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힘든 얘기를 해요. 이건 이래서 힘들고 막 부모님이 존나 아프고 뭐가 막 그래. 근데 얘의 목표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건데, 문제는 얘가 조금 약간 비릿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보면 패급이야. 사람들이 느껴져. 그래서 쟤가 그렇게 넘은 사람이 몇 명 없단 말이에요. 정말 운 좋게 나는 쟤랑 그렇게 친한 단계를 넘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새끼 성인 되고 좀 이상해졌어. 학생 때 봤을 때는 그냥 착한 애였거든.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한 번은 얘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거리 공연을 해야 되겠대. 근데 솔직히 저는 거리 공연하면 좋거든요. 그래 너 거리 공연 시작하면 형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이것도 또 하다 보면 이게 보람도 있고 재밌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며칠 날 나오기로 해놓고 다른 애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애인데 김준표 만스님 아니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뭐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 오늘 그 친구 소개로 나온 누구라고 합니다. 왜? 그 친구는 왜 안 오고 본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거리 공연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구나. 근데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직업이었단 말이야, 거리 공연이. 그리고 거리 공연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버는 돈을 나눠 먹는다는 얘기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애도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밥 사 먹이고 그냥 뭐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존나 진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취미 생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자기가 요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런 애더라고. 그러냐, 밥 맛있게 먹고 조심히 들어가라, 거리 공연 몇 번 보다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네가 한다 그런 거 아니었냐? 왜 이 친구가 왔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처음에는 내가 그랬어. 오케이 그렇구나. 미묘한 뭔가 우리가 말이 좀 약간 애매하지 않나? 근데 갑자기 그 다음번에 또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나한테. 진짜 거리 공연을 자기가 해야 되겠대.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거리 공연이 맞는 것 같대. 그리고 형 모습을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그럼 씨발 두 번째 또 왔어. 본인이 안 오고 그 애가 또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짜증이 났어. 아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지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냥 합리적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너랑 나랑 친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가 얘를 차라리 다른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얘가 거리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나는 충분히 얘랑 같이 다니면서 알려줄 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왜 네가 나온다 그러고 자꾸 얘를 나오냐?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형이 무서워서요 이래.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왜 내가 무섭다는 얘기가 근데 갑자기 또 울어 씨발. 누가 봐도 내가 개새끼가 됐어 이 순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울 일인지도 일단 나는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감정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쟤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하는 게 내 상식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이 말 자체가 이게 맞냐? 아니 씨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때 이후로 내가 이 새끼를 안 봐야 되겠다. 뭔 미친 새끼지?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했어. 그러다가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났어. 그랬더니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형 저번에는 제가 죄송했어요. 그래 그래 알겠다. 나도 뭐 화 크게 낼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가 좀 안 됐어. 진짜 빌런은 쟤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여러분 저 친구가 썰이 많이 없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얘기가 존나 이해가 안 됐던 게 여러분 그 왔던 애 있잖아. 얘 소개로 왔던 애. 걔는 거리 공연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보니까 아니 술 먹고 그냥 얘기를 했나 봐. 거리 공연 야 돈 존나 많이 버나 보네 김준표 뭐 이런 식으로 걔가 얘기해. 그래서 내가 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씨발 이건 뭔 상황이지? 이제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해답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얘가 왜 그랬냐면 김준표는 원래부터 마술을 좀 했어요. 저희 이 유튜브로 유명해지기 전부터 마술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거리 공연도 하고 이러니까 잘하는 애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야. 근데 뭔가 얘가 이 친구 이 빌런이 나를 소개를 하고 싶었나 봐. 이 친구한테. 그럼 그냥 불러다가 준표 형 술 한 번 같이 먹자고 그러고 그렇게 만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좀 짜치다고 생각했나 봐. 얘 입장에서는 지가 이 사람을 나 얘랑 친해 이러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이랬대. 내가 이걸로 싸웠거든 얘랑 한번. 근데 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준표 형을 소개하면 좀 뭔가 그런. 근데 나는 진짜 모든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씨발 뭔 얘기를 얘는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계속 생겨 얘랑 있으면. 그리고 또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아. 차라리 아예 족 같은 새끼면 그냥 아 저 씨발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근데 얘를 막 보잖아? 그러면 또 막 나보면 해실해실 웃으면서 아 형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뭐 먹고 뭐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아 저 형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이러는데 말문이 되게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타입. 아 진짜 훌륭한 표현이다. 여러분 진짜 이 밑에 있는 다른 빌런들보다 얘가 기억에 진짜 오래 남아요. 이상하게 얘가 진짜 오래 남아. 빌런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명의 인물들 중 한 명이 쟤야. 근데 진짜 문제는 쟤가 그걸 모를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이 영상 보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면 지가 내 거 영상 보다가 볼 수 있을 텐데 진심으로 나랑 크게 싸운 적도 없고 뭔가 감정적으로 그런 적도 없는데 쟤는 와 패급이 진짜 무섭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이게. 애가 또 착하다는 그 기본 틀이 있다 보니까 나랑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조건 잘못한 것 같아. 뭔가 내가 봤던 인물들 중에 존나 특이한 인물이었다. 일단 보이스피싱 카운터 치는 선생님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생님 여러분 썰로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사람 자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웃기려고 노력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든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고 자기 딴에는 사람들을 좀 웃기려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치는 드립의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보다 여러분 진짜 저분을 만약에 불러다가 우리 같이 방송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김준표가 말하는 방식이 저 선생님한테 꽤 많은 영향을 받았구나. 굉장히 유쾌해. 근데 문제는 이제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방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는 다 얘기해도 돼. 수위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너무 심하게 높고 이렇지는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중간에 조금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 다녔던 애 중에 한 명이 눈이 좀 한쪽만 쌍꺼풀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거든. 걔를 번개 눈썹 차돌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걔는 그게 되게 콤플렉스였거든. 자기 입장에서도 되게 막 힘들어했는데 번개 눈썹 차돌이 씹새끼 안 웃냐? 왜 안 웃냐? 너는 내가 안 웃기냐? 진짜 빌런이었죠. 그런 모습에서는 빌런이 맞았다. 야 돼지 새끼 일로 와봐. 야 내가 번개 눈썹 차돌이가 웃겨 너 웃었지? 웃겨 안 웃겨? 아니 웃겨요. 상황은 웃기지 다른 사람들은 웃기지. 미친놈인가? 이 생각도 들고 당사자는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다. 거기다가 나도 마술할 때 마술 시키고 나서 진짜 제일 빡 돌았던 게 마술로 예를 들어 뭐 제가 동전 마술을 해요. 동전을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동전을 이제 없앴어. 그럼 이제 바로 다시 꺼내. 예? 다시 꺼내라고. 너 지금 선생이 얘기하는데 말 안 듣냐? 꺼내라고 다시. 아니 기술 쓰지 말고 새끼야 꺼내라고. 사기꾼 새끼.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미친놈인 거야. 필터링이 없어요. 내뱉고 나서 생각하는 거의 그런 느낌들. 교감 선생님이랑 교장 선생님 앞에 있는데 그때 한번 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별로였거든요. 이건 존나 아닌데? 이 얘기 했다가 또 쿠사리 먹고 교감한테 끌려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진짜 어떻게 우리 같은 학교 나와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학교 나왔으면 많이 맞으셨을 텐데 왜 선생님 진짜 놀러 다니죠? 재밌죠? 막 학교 오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선생님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웃겨봐요 한번. 존나 쿠사리 먹고 또 교감 죽이고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교감 어떻게 죽이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야 내일까지 반장 알아와. 집에 와서 씨발 야 반장 일로 와. 교감 죽일 방법 생각했어? 안 했어. 잘 모르겠습니다. 개새끼야.
내가 반장이라고 부반장일로 부반장이 도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씨발. 그래 안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가만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군대 선임이랑 똑같아요. 힘든 군대 선임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 유쾌한데 힘든 사람 있잖아. 또라이 원액이었어요. 진짜 그 자체였어. 그래서 아마 유쾌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파도 끝이 없어서 많아요. 존나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만우절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막 수위 높은 거짓말 같은 거 뭐 없냐? 막 교감한테 진짜 치고 싶은데 쳤다가 진짜 쳐 맞을 뻔하고 교장이 말리고 막 교감 따라 나와. 교감이 씨발 이 새끼는 왜 선생이 된 거야? 맨날 존나 빡 돌아 있어. 항상 교감이. 교감 선생님 욕 진짜 안 하셨는데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만 그렇게 안 좋아하셨어요 많이. 담당 일진도 아니었어. 나중 가서는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이제 무서울 게 없어가지고 별로 막 교감한테도 아니 같이 나이 먹어고 늙어가는 입장에서 그러지 좀 맙시다 이지랄 막. 아니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압니까? 씨발 현피 뜰 뻔하고 나 동문회 때 봤습니다 실제로. 하여튼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인간이었다. 살면서 몇 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실은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어쨌든 간에 참 선생이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막 나쁜 뜻으로 얘기하고 뭐 뚱땡이 얘기부터 저 썰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았어도 그래도 유일하게 저 대학교 갈 때 진심으로 걱정했었어요. 준표야, 대학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 너한테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그걸로 급이 나뉘는 거다. 그건 네가 진짜 어딜 가서나 똑같다. 명함 내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럴 때 너의 대학교는 정말 중요한 순간일 거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 대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 백석대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서 네가 그 대학교에 가면 욕심이 생길 거고 편입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너는 인서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유일하게 해주신 분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이 그랬어도 정말 잘 챙겼고 결과적으로 학생들 졸업해서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선생님은 저 선생님이지 않았을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저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의외로 진짜 막 기억 자체가 잘 없어. 좋은 선생님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초코파이 이 새끼가 진짜 그 세 명이잖아요. 저 썰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첫 번째가 그 애들 공연 가가지고 술 마시다가 애 새끼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 얘기했던 그 집이랑. 근데 그거는 여러분 다 똑같아서 그거는 모든 공연자가 똑같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막 저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없는데요 마음속으로는 했어요. 씨발 뭘 족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점점 진화하고 신비오트나 아니면 다른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VR, 베놈 이런 애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나 폐급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두 명은 죽이고 싶었어요 걔네 인생에서도. 근데 대체로 그냥 씨발 지 애들 공연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다 한 번쯤은 합니다 공연하다 보면. 존나 힘들거든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은 빌런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진짜 직업의식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저 초코파인가요? 형 야구한다. 그 새끼가 진짜 빌런이죠. 마술사 지금 안 한다 그러더라고. 다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 사람은 진짜 빌런이었습니다. 그 집은 와 진짜 정말 좀 심각한 빌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초코파이는 진짜 빌런이 맞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이후에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제 충격받았던 이야기들 중 하나가 초코파이가 떨어졌대요. 초코파이를 들고 다니다가 그 박스로 사가지고 쓰는데 하도 던져야 되니까 씨발 그때 공연 한번 들어갈 때 초코파이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카드로 씨발 사람 얼굴에 대고 일로 와. 형이 신기한 거 보여줄게. 울고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얼굴에 진짜 빌런이었더라고 보니까. 나는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저 새끼 진짜 미친 새끼가 맞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말할 때도 살짝 이상했어요. 이 사람 좀 빌런 삘이 나는데 금목걸이 차고 다니거든? 진짜 생활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녀요 미친 새끼가. 저거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저 집은 좀 애매했다 좀. 그 다음에 가오가 몸을 지배해버린 남자. 이 가오가 이거 얘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건 뭐였죠? 가오가 몸을 지배한 남자? 혹시 기억나세요? 저 썰? 여친 앞에서 센 척하는 그 아저씨? 저거는 뭐 빌런 축에도 못 끼죠. 아름다운 추억은 아닌데 그래도 유쾌한 일상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자 봐봐. 항상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일 거야.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나한테 3, 40씩 보내주는 이 친구가 좋은 애일 수도 있죠. 근데 옆에서 이제 그걸 바라보는 내 입장으로서는 답답하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런 절대적인 빌런도 있죠. 애 얼굴에 초코파이를 던진다? 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씨발 초코파이로 애를, 저 새끼는 누가 봐도 빌런이죠. 맞는 애 입장에서도 씨발놈이고, 뒤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오, 우리 아들을 초코파이로 때리네? 빌런이고, 본인만 즐겁죠. 저거는. 뭐 보이스피싱 이 선생님도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린다. 왜냐면 실제로 그 번개 눈썹 차돌이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진짜 학기 초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싫어했었죠. 걔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야. 뚱땡이, 우리 돼지 새끼도 그랬고. 걔네는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충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은 사실 그냥 빌런도 아니고 그냥 상황 자체가 조금 웃기게 맞아들여서 제3자 입장에서 내가 그걸 봤을 때 그냥 웃기다. 존나 저 얘기하면 재밌겠다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빌런은 얘가 진짜 초코파이가 진짜 위대하죠. 초코파이는 앞으로 이렇게 빼야 되겠다. 이 사람은 절대적인 빌런이죠. 뭐여봐요? 빌런의 숲. 기차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 이게 아마 그거였을 텐데. 카드 연습하고 있다가 아저씨 하나 만나가지고 같이 술 먹은 거랑 저 여러 개 모여있는 거죠. 저게 그 멍멍인가요 혹시? 그건 진짜 좀 빌런이었던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와, 애 울고 와, 진짜 이거는 나약한 하급 빌런인가? 잠깐 생각해보자. 와, 그 왕은 아직까지도 좀 기억이 나서 애기는 울고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그냥 사람 한 명만 딱 꼽았을 때 걔를 데리고 옆자리에 앉혀놨던 약간 그 집은 유쾌하지 않았어요. 나 저때 진짜 피곤했거든. 여러분 저 영상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텐데 나 진짜 힘들었어 저날. 부산에서 바로 올라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진짜 너무 피곤해서 와, 나 어떡하지. 그리고 기차에서 진짜 막 거의 탈진할 정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왕 소리 들려가지고 보니까 강아지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생각보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저게 여러분 상황이 되게 심각했어. 그때 중간에 이제 화낸 아저씨 있잖아. 저거 내가 웃기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때 그 아저씨 진짜 존나 열받은 상태였고 나도 진짜 옆에서 계속 있는데 진짜 빡이 존나 돌았었어요 저게. 놀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화가 존나 심하게 났었어 저게. 저 상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았어요. 내가 그냥 재밌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준표쿤을 흑화시킨 잼민이들, 이게 그거 아니냐? 카드 찌즈네? 나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받고 그렇게 만들어준 친구잖아. 이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아이들을 마주치거나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저 친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거리 공연 때 빌런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애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는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애들이 진짜 순수하게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나 죽이고 싶어서 그러겠냐고. 아니야. 여러분 그 카드 찢을 때 부모님이 웃었어. 쟤네 부모가 웃고 있더라고. 그게 저 이야기 속에서 아마 제가 말하지 못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재밌어 했다니까 걔네 부모는. 애가 카드를 찢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도 진짜 머릿속에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재밌었던 거지 지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꼭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본다면 꼭 제발 이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맛을 볼 때 애들한테 이거 찾아야 돼, 속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온 세상이에요. 세상 전부잖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진짜 세상 전부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배틀물을 만들어서 나랑 뭔가 싸우는 것처럼 속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돼요. 내가 어떻게 했을지 맞춰봐가 되는 거야. 너는 오른손 봐, 나는 왼손 볼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마술을 존나 잘해서 이걸 모른다고 할지언정 잘못한 게 되잖아. 애들이 지가 잘못한 거야. 속았으니까. 아빠가 속지 말라 그랬는데 속았네. 그래서 아마 더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 흑화시킨 잼민이는 이제 와서야 얘기할 수 있지만 제 잘못이 맞습니다. 그냥 따끔히 한 번 정도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저씨 거고 네가 아저씨 걸 찢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거는 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말로 잘 타이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렸고 나 고등학교 때니까 저 때가, 그리고 너무 제가 대처 방법에 관해서 배우지를 못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 마술하면 항상 즐겁고 행복하니까 애들이 뭔가 나를 건들거나 이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너무 모르고 있어서,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요. 내가 화를 내면 주체를 못할 걸 알았거든. 저 당시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이다.
지금 와서는 이야기할 때도 뭔가 저 일이 없었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줄 없이 번지를 띄웠습니다. 이게 그 Mr. Min is into the Han River 이거 아니에요? 저 친구는 10 빌런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10알 빌런이 맞았다는데 요 급은 아닌데 일단 이 친구에 관련돼서도 일단 뭔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요 새끼가 아주 개새끼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몹쓸 새끼였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른 표현도 필요 없이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딱 표현할 수 있냐면 베테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조태호랑 똑같아요. 집에 돈 많은 것도 같았어.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뀌지 않겠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재벌 2세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의 돈은 없던 걸로 알아요. 내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실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막 술집에 가가지고 뭐 뜨거운 탕을 뭐 직원 얼굴에 부었네 어쩌네 뭐 이런 진짜 존나 씨발 와 저런 새끼들이 아직까지도 있나? 21세기에 씨발 뭐 저런 새끼들이 있나? 이 정도는 됐어요. 어느 정도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금수저야. 지금 생각해봐도 쟤는 금수저 맞았어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막 아유 힘들겠다.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돼가지고 마음 아프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유 돈이 없으니까 저지랄 나는 거지. 이런 말투부터 시작해서 얘는 진짜 빌런이 맞았다. 비실이 진화 버전? 비실이가 악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저렇게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나 기억 남는 게 있어. 내가 저 친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판단을 내렸던 거. 그때 뉴스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때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나쁜 일들이 지금 수원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도 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어떤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차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드라마 장면에도 나오거든. 이 아저씨가 존나 열받아가지고 이제 앞에 차를 대고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 대만 쳐맞아라 그런 거야. 근데 그때 맞았는데 죽었나 존나 심하게 다쳤나 하여튼 똑같은 사건은 아니었을 거야. 근데 딱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으로 그렇게 지랄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느낌인데 그 사건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씨발 맞은 애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새끼는 인성이 진짜 이 새끼는 상급 이 정도는 줘야 되겠다. 돈 줬는데 씨발 왜 지랄이야?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일단 중로로 좀 주자. 수어사이드 스쿼드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다음 편은 언제 나오나요? 언제 또 추가가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들은 진짜 최상급 빌런들이 맞았습니다. 이제서야 정말 말씀을 진짜 드릴 수 있는데 이거 3편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수어사이드 스쿼드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진짜 범죄자가 됐어요. 사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진짜 한 사람이 직업을 살려서 진짜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진지하게 못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진짜 한 명이 범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게 이거 지울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듣고. 근데 의외로 마술사들 중에 직업의 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왜 이렇게 자꾸 직업적인 특성을 잘 살려버리는지를 모르겠네요. 위험하네요. 마술 공연 보다가 빵 터진 건 처음입니다. 마술 못하는 말레이시아 마술사 이 새끼는 S급입니다. 이 새끼는 씨발 마술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마술을. 씨발 그 왜 사람들이 가끔 영화 잘못 만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 가는 줄 알고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과거로 20년 딴 같다. 앞으로 더 이상의 한국 영화는 없다. 그 7광구가 그렇잖아요. 그 영화 이후로 안 나오잖아. 괴수 SF 영화의 미래를 막아버린 작품이다. 이런 얘기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든 그거보다 못해요. 마술을. 본인이 몰라. 이거는 마술계에서는 정말 여러분 진짜 위대한 일이죠. 와, 저 새끼는 진짜 빌런이 맞습니다. 본인이 모르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본인이 좀 알고 고치고 어떻게 좀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뀐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무 잘못해서 내가 못 따라하겠어. 어느 정도로 못해야 씨발 내가 좀 따라하기라도 하는데 너무너무 못하니까 씨발 내가 그때 저거 얘기할 때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안 따라해지는 거야. 너무 못하니까 씨발. 와 이거 하나는 기억나요. 카드 기술 중에 카드 맨 윗장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때 얘가 그때 쓰는 기술이 카드 상태가 안 좋았어. 얘가 땀나고 이러니까 손에 그 묻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멋있었어.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 기술인데 씨발 안 되니까 카드 입으로 빠는 줄 알았던.
근데 진짜 여러분 있잖아. 내가 만약에 마술을 만든 사람이야. 내가 마술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신을 만나서 신이 이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겠지. 아, 전 세계 마술사를 한 번씩은 보고 싶다. 내가 만든 장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본 영상이 만약에 제 영상이잖아? 다시 죽는다. 다시 돌아가십니다. 씨발. 이미 죽었지만 한 번 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보면 혈압으로 씨발 바로 그냥 넘어간다 넘어가. 애들이 줄임말 쓰고 한글 잘못 쓰면 야 세종대왕 관 차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이러잖아요. 내가 마술을 만들었으면 진짜 관 차는 게 아니라 예토전생했다. 다시 태어나서 더블 배럴 샷건으로 저 새끼는 쏘고 갑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마술을 가장 못하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정도로 못하는 건 잘못이다. 그치,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선을 넘었어. 크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진짜 너무 커서 너무 못해요 씨발 진짜. 뭐, 뭐 어쩔 수 없죠. 뭐 별다른 이야기 혹시 필요하신가요?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할 게 없네요 딱히. 영상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 조심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조심 뭔지 알려줄까요? 이게 칼리 형이에요 여러분. 저 이야기 썰 주인공 칼리 형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맨날 칼리 형이 하는 얘기인데 저 칼리 형 군대 선임 중에 한 명이 착한 사람이 화내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처음으로 봤던 건 칼리 형 강의 가가지고 애가 칼리 형한테 실수했는데 칼리 형이 우리 친구는 조시 뭔지 알아요? 선생님이 뭔지 알려줄까요? 이래서 애가 잘못했어요 이랬던 거 초등학교 때. 그때 칼리 형 앞에서 욕을 했어요 애가. 야 족같은 새끼야 이랬다가 칼리 형이 이제 바로 가서 우리 친구는 조시 잘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알려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알려줄까요? 이래서 근데 저는 진짜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존나 웃겨가지고. 아니 왜냐면 칼리 형이 저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야. 존나 웃긴 거야 나는 그게. 와 강이고 나발이고 나는 잘 모르겠고 존나 웃겨가지고 그게. 저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써먹잖아요. 아니 진짜 근데 선해. 칼리 형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그래서 존나 웃겼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꽃뱀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거 우솝설인가요 혹시? 우솝 꽃뱀한테 그때 당해가지고 저 때 사라졌어야 되는데 아 저 때 저 꽃뱀이 조금 더 그레이드가 높은 꽃뱀이어가지고 살무사나 이런 독을 가지고 있는 꽃뱀이었어서 몰려서 그때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아 살아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저 때 끝났어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도 이게 같이 이제 만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서운합니다. 썰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우솝? 고소를 당해봐 한번? 당해봅시다 씨발. 그래 한번 끝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솝 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 얘기 오늘 그냥 씨발 풀어버립시다. 아예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여러분 우솝이 아파요. 솔직히 아픈 사람이에요. 좀 아파 몸이. 근데 몸이 안 좋은 게 그냥 뭐 감기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좀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그때 한번 우솝 공연을 흑막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그때 우솝이 처음으로 마술 도구 새로운 걸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근데 그 도구가 뭐냐면 헤드파이어라는 도구예요. 그게 뭐냐면 투구 같이 생긴 건데 머리에 이제 투구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머리가 타고 있는 듯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도구를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 이제는 알아요.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형이 이제 공연을 막 하다가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면을 씌웠어요. 그래서 가면을 씌우네? 신기하네? 그리고 투구를 씌우고 위에다가 기름을 바로 붓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는 흑막한테 그랬어요. 와 형 저 도구 존나 신기하다. 중간 과정이 아예 없네요. 뭐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네요. 엄청나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준표야 너 혹시 뚜껑 덮는 거 봤냐? 어? 뚜껑? 무슨 뚜껑이야? 뚜껑 안 덮은 거 같은데? 신기하다. 원래 그게 뚜껑을 덮어야 트릭이 되는데 뚜껑을 안 덮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잘한다. 우리의 시선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뚜껑 덮는 타이밍을 우리가 못 본 거다. 그래서 야 형 역시 요즘 마술 연습한다더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뒤에서 야 그러게 야 되게 특이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불을 붙였어. 근데 안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른 거야. 불 붙은 사람이. 투구를 벗겨보니까 진짜 그 가면에 불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존나 껐어요, 그거를. 야, 씨발. 사람 존나 모이고. 그 가면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 그 썰의 주인공이 우섭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행히도 안 다치셨어. 많이 안 다치셨고 미용실 데려가가지고 머리 이제 이거 해주고 약간 이러기는 했는데 우섭도 뭐 저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 중 한 분이라서 저희 S급 맞습니다. S급이 엄청 많네.
술에 취해본 적이 없다고? 이건 김준표가 빌런이죠. 여기에 나오는 화자, 흐르는 강에 물고기를 만든 게 김준표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친구 지금 부산에서 거리 공연한다고, 저는 만나면 칼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피해 다니고 있는데, 아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김준표는 좀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S급 사탄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요사이드 스쿼드보다 앞에 쓰기는 좀 그렇고 뒤쪽 A급 D 정도는 아마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 때 진짜 근데 미친놈이긴 했어요. 저 때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썰 말고도 존나 너무 많았어. 나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근데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취한다는 게 맨정신이 얼마나 몸에 나쁜데, 취해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는 네가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상처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 제가 십새끼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뒤에서 따끔하고 칼 맞았네? 할 때 생각날 것 같아. 흐르는 강의 물고기 얼굴도 한 번쯤은 죽을 때 죽더라도 야, 이거 진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굴 이렇게 딱 벗었는데 그 친구면 미안하다. 이건 뭐 죽어도 뭐 그래 이거는 가야지. 그리고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걸 매드무비로 찍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서열이 형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모르는데 저 때 오줌을 쌌던 곳이 서열이 형 신혼집이었어요. 그래서 서열이 형이 처음에는 빡이 쳤지만 중간 과정이 존나 웃겨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거든. 그래서 그 영화가 존재를 합니다. 흐르는 강의 물고기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방송에서는 아마 공개가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그렇지만, 성인 영화로 개봉을 해도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에 꿀리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진짜 칼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정확히 알겠더라고. 올라가면 이거는 칼 맞는다가 정확하게 이거 기내에서 이거는 좀 빡치죠.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시발 새끼들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그냥 기내 방송에서 지금 차내에서 섹스를 하고 계신 커플분들은 당장 그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내에서 성행위를 하고 계신 커플분들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건데, 그리고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차내에서 불고기를 드시고 계신 손님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고기 존나 궁금했거든. 도시락이었겠지 씨발. 근데 오히려 그냥 가서 한번 볼걸이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존나 궁금해. 바닥에서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중간에 가는 칸에서 했을까? 앉아서 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빡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유쾌한 일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야 씨발 이거 이 방송 하나로 오늘 방송은 끝났다. 차내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로 오늘 방송은 다 뒤졌다. 사람들 이거는 배꼽 빠질 수 있다. 존나 웃기다. 처음에는 심지어 섹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교육이라 그랬거든. 아저씨가 존나 피곤한데 짜증나는 목소리로. 차내에서 섹스를 하고 계신 커플분은 다음 역에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내에서 성행위를 부러웠던 거지. 국밥집 빌런 아저씨도 이 아저씨는 뭐 패드립을 조금 치긴 쳤지만 S급인가? 이 아저씨도 뭐 S급 정도 줘야죠. 왜냐면 이 비주얼을 보고 패드립 친 거는 저 용기 있는 아저씨가 거의 처음이자 끝이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 동네에서도 씨발 내가 거의 코난이구나. 내가 빌런이 맞나봐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제 씨발 몇 명을 본 거야 도대체. 이 새끼도 봐봐요. 이게 여러분 여기 두 군데가 존나 가까워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야. 여기 2층에 있고 여기 1층에 있거든. 가는 데마다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 내가 진짜 뭔가 문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와 나 이거는 진짜 나 이거 평생 기억날 것 같아. 지금도 존나 열받아요.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와 나 씨발 이건 진짜, 다른 거는 다 그냥 그래 씨발 존나 열받아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대부분 넘어가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건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이 백신 접종 후기는 사실 간호사가 빌런이었죠? 간호사가 선생님 혹시 병신이세요로 돌려서 얘기를 많이 해요. 혹시 요즘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던가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뭐라고? 네. 뭐라고? 최근에 주변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좀 약간 이런, 뭐라고? 네. 아니 질문을 했으면 받아야. 네 알겠어요. 네. 빌런. 그 할아버지는 빡다는데 나는 재밌던데. 나 존나 건강검진 자주 가고 싶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 나는. 아니 그리고 그 간호사도 재밌는 거지. 솔직히 즐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그리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 재밌지. 솔직히 얼마나 웃기냐 그게. 병원 개그가 존나 웃긴가 봐. 내가 이상하게 그게 잘 맞는 것 같아. 해적왕 또 있네요.
이렇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해적왕 이렇게 생겼을 줄 여러분 진짜 감도 못 잡지 않았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여러분 알죠? 나 대본 진짜 꼼꼼하게 써서 했거든? 라이브로 보신 진짜 행운이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인터뷰할 때까지 사람들이 되게 이상했었어. 나를 되게 이상하게 해적왕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근데 뒤에 이제 배트맨 오기 바로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캐시부터 뭐 뒤에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 새끼 맞네. 그때 나는 댓글 중에 그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이 새끼 맞네. 그래서 그때 와 방송 사상 기승전결이 완벽했다. 너무너무 기쁘더라. 행복합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두려운 제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게 찌르기좌. 얘구나. 찌르기좌는 지금 제가 함부로 저 친구에 관련돼서 얘기를 못하는 게 이 친구가 지금 공무원이 된다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찌르기좌가 특정성이 돼버리면 저 친구한테 지금 진짜 패스당할 수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찌르기좌가 존나 웃긴 애였어요. 밭다리도 찌르기좌한테 배운 거거든. 밭다리를 실제로 배운 것도 맞고 그때 한 번은 저희 그 방에 자주 들어와가지고 그때 해양잠수학과 중에 한 명이 정치 색깔이 되게 강한 애가 있었어요. 뭐 누가 뭐 이번 대통령은 씨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조용히 가가지고 뒤에서 이제 밭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발 너 미쳤냐 막 이러고 걔가 정색하고 그러면 또 그냥 밭다리로 넘어뜨리고 너의 잘못된 사상을 고치기까지 나는 너를 밭다리를 걸 거야 이러고 네가 지금 얘기한 정치인들이 왜 잘못됐는지 알아? 밭다리를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러고 씨발 존나 웃겼어요. 그냥 하는 행동도 그렇고 걔는 진짜 웃긴 애였어. 재밌는 애였고 지금도 기억에 날 만큼 정말 유쾌하고 좋은 친구였던 것 같다. 아름다운 추억이죠,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뭔가 하고 볼 일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같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싶은 좋은 친구들 중 한 명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건달설이 뭐였지? 이게 그건가요? 부산에서 실제로 깡패 만난 얘기였나 이게? 부산에서 깡패 만나가지고 나 마술할 때 존나 힘들었다고. 목욕탕에서 이거 칫솔 부러뜨린 거? 그 아저씨는 이 아저씨 히어로 아니냐? 나름 히어로였던 것 같은데 이 아저씨는 뭐 건달이든 나발이든 난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애새끼들이 진짜 띠껍긴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아저씨 히어로죠. 12 건놈들이 빌런이고 그렇게 보면 빌런이고 저때 좀 충격이긴 했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왜 내가 영화 보면서 제일 좀 충격받은 장면들 중 하나인데 푸른 소금이라고 신세경이랑 송강호 배우님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님이 중간에 이제 뒤에서 누군가 자기 일을 해하려고 사람들이 오는 줄 알고 소주병 2개를 갖다가 깨트려가지고 뒤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송강호 배우님이 그때 하나만 깰 걸 그랬나? 2개만 깨니까 아깝네 이러면서 집 들어가지고 그냥 소주 먹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진짜 저는 디테일적으로 송강호 배우님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소주병 2개를 부딪혀서 여러분 깰 때 대부분 하나만 깨져요. 그리고 그 소주병도 깨는 요령이 있대. 그래서 부산에서 내가 옛날에 배웠었는데 소주병을 잘못 깨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주둥아리만 남고 밑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려. 그래서 벽에 칠 때도 살짝 옆부분으로 깨서 그 병이 되게 날카롭게 돼야 그게 흉기가 되잖아. 그래서 그것도 깨는 방법이 있다고 그때 들었거든 내가. 근데 그것도 1개 깨는 방법, 2개 깨는 방법, 3개 깨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대요. 근데 송강호 배우님이 그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그때 깨는 장면을 보면 내가 배웠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그 장면에서도 더 좋아했던 점이 그 깡패를 연기하는데 되게 자주 깨본 티가 나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딱 깨고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위화감이 없어.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깡패는 저렇겠구나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 진짜 보고 나서 좀 놀랬던 게 칫솔 여러분 이렇게 뚝 끊는 거 있잖아. 이게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끊는 게 아니라 저렇게 되게 많이 끊어봤구나가 느껴졌어요. 그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끊고 뭐 오지마 오지마 이게 아니라 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쓱 걸어가는데 누가 봐도 찌르겠다 싶었어요. 저건 찔리겠구나. 와 그거 진짜 무섭더라. 그냥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보니까. 요거는 이제 차에다가 오줌 싼 새끼. 이건 진짜 대노 상급. 극대노는 아닌데 이거 진짜 열받으셨어. 그때. 그리고 오줌 싸는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 와 씨발 아니 화장실이 집에 없나? 왜 밖에다가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약간 이 새끼랑 비슷한 새끼가 아니었을까? 이상성욕이나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가 저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심지어 저걸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생각까지 해보면 진짜 저거는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열받을 만했다. 선생님이 친구를 총으로 쏜 설. 이것도 존나 웃겼는데
저 선생님은 빌런이 아니었어요. 저 선생님은 오히려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이게 아프면 얼마나 아프다고 씨발 하고 그때 걔도 여기에 멍들었고 팔에 그때 멍들었고 선생님도 손에 멍들어가지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던 게 전화를 했어요.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부모님이 선생님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애를 좀 조져달라고 더 조져야 되는데 제가 가족이라 팀킬이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더 조져 주셔야 된다. 손도 대시고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들이 잘못 만든 것 같아가지고 AS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선생님 마음껏 도저 요러시고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애한테 오히려 혹시 집에서 너가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때 그리고 패드리퍼 참교육 얘는 진짜 빡치긴 했거든. 존나 빡치더라고 진짜 얘는. 근데 욕할 때 한정으로는 A급이 맞아. 얘는 진짜 A급으로 들어가도 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와 내가 막 얘기하다가 막 한숨같이 쉬니까 한숨을 쉬네? 태어나서 처음 들은 소리가 한숨이라서 그런가? 뭐 이런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막 엄청난 얘기들이 와 그래서 내가 듣다가 멘탈이 씨발 와 개쩐다 활자로 이렇게까지 사람이 빡칠 수 있구나. 아니 책 낼까 진짜 그 생각도 했었어요. 책을 내도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저 친구는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개인적으로 저 친구는 아마 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좀 너무 높았어요. 수준이. 진짜 제가 딱 2명 패드립으로 따지면 딱 2명 우리 승환이 형하고 저 친구 딱 2명밖에 진짜 제가 인정을 안 하는데 저 둘은 진짜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 욕할 때 한정으로는 S급인데 그냥 상황으로 봤을 때 A급이었다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진짜 욕할 때 한정으로는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저격총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중학생. 이 새끼 여러분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운동선수가 됐어요. 와 씨발 나 깜짝 놀랐어. 국가대표 선수가 됐더라고요. 저격총으로 사람을 때리는 저 친구가 굉장히 잘 됐더라고. 아니 사격 말고요. 사격 선수가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 사격 선수였으면 얘기했겠죠. 썰로 모셨지 한번. 저 친구는 근데 와 대단하게 됐다. PC방 사장한테 뚜까 맞은 새끼잖아요 제가. 오히려 여러분 저 친구는 빌런이 아니라 되게 소심한 새끼였어. 얘는 진짜 하급 빌런이에요. 진짜 하급이었어요. 하급 중에서도 제일 하급이었어요 얘가. 왜냐면 되게 소심한 애였는데 가성비를 생각해서 좆된 타입이야. 비비탄 총 마스터 이것도 총이 있고 같이 이제 서바이벌을 할 친구가 필요하거든. 근데 얘는 되게 소심해서 누가 그 총을 샀는데 얘가 얘 갖고 싶어가지고 총을 샀는데 서바이벌을 같이 할 친구가 없는 거야. 총은 사람을 쏘려고 있는 건데 사람한테 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자기 스스로 방법을 찾은 게 길 가는 사람을 거리 공연처럼 저격총 버스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길 가는 사람 사냥해야지. 찰컥 이 느낌이 아니야. 쟤는 진짜 그냥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아마 그렇게 쏘지 않았을까. 순수악이라기보다도 너무 순수해서 병신인 듯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받은 느낌은 약간 그랬어. 보양식 음식점 빌런과 멋진 사장님들. 멋지지는 않지 않았나? 사장이 빌런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약간 되게 애매한 게 지가계에서 지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공연을 하는데 컨셉이 이번 공연의 이름이 파멸이에요. 묵시록이야 공연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의 안전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야 씨발 새끼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런 공연이라고 예를 들어 치자. 근데 어쨌든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사람 마음이잖아. 내가 예술적으로 씨발 뭔가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블랙 코미디도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만들겠다는데 뭐 어쩔 건데 씨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가서 본 사람이 병신이지. 그거랑 똑같이 마인드가 다르면 어쩔 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씨발 사장이 그렇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냥 안 먹어야지 씨발. 그렇잖아. 되게 애매했던 상황이다. 저거는 오히려 빌런이라고 보기 애매하죠. 사장이 뭐 씨발 지가 그렇게 한다는데 뭐 어쩔 거야. 이런 거는 씨발 아니잖아요. 남의 차에다가 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씨발. 이거는 누가 봐도 병신이고 빌런이고 범죄자고 범죄자가 될 것 같고. 승부왕이 게임을 치면 생기는 일. 얘가 그 게임 하다가 동물철권 실제로 당해가지고 블러디 로어 된 애 얘기였죠. 얘도 하급 빌런 정도는 됐다. 얘는 진짜 빌런이 맞았습니다. 그때 되게 소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새끼는 진짜 빌런이다라고 내가 느꼈던 게 와 쟤는 여러분 진짜 노트에 적었어.
지 때리네, 지한테 괴롭히네, 뭔가 이런 거 노트에다가 진짜 다 적어놓고 복수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얘는 진짜 그 생각이 있었어요. 또라이가 맞았어. 쟤는 아마 복수했을걸, 내가 알기로는. 쟤 때렸던 애 있잖아, 그 남자애.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그 이후에 합기동과 유도를 그때 배웠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 새끼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잘 치는 정도의 인물이 됐고, 그때 때렸던 애들을 쫓아가가지고 때렸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흘러가듯이 내가 들었던 것 같아. 슈리딩거의 담배 아저씨도 저 안 폈는데요. 연기는 뭐예요? 그러게요. 누가 마술을 했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저씨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나요? 저는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핀 거잖아요. 아니요, 담배는 안 폈는데요. 말이 계속 빙빙 도네요. 씨발려나? 아저씨 폈잖아요. 솔직히 폈잖아요. 안 폈어요? 아유, 한 대 했어요. 똥 싸는데 피고 싶잖아요. 솔직히 뭐. 아저씨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담배는 폈지만 제가 흡연은 안 했다고요. 어? 들키기 전에는 담배를 핀 상태와 안 핀 상태에 있는, 그래서 슈레딩거의 담배 아저씨였구나. 씨발 저거 이름 왜 저렇게 지었나,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얘기했었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해. 조금 어느 정도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 자, 일단은 S급 정도의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보자. 수원역 반바지 빌런, 가위 협박 빌런은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빌런들이 얼마나 몇 급이고 대단했냐라고 한다면 저 빌런들은 오히려 B급 정도의 빌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대하는 수원 시민분들의 모습이 S급이었다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일단 이건 빌런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원은 그게 일상인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니까. 마계가 수원 시민이 S급 빌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 상황 한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랬다. 해적왕은 뭐 두말을 할 게 없죠. 그 우섭도 뭐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이고, 초코파이까지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완전한, 이 넷은 여러분들이 만나면 피하게 될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걸러야 되겠다, 오늘 잘못 왔다, 좆됐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 바로 들만한 굉장히 엄청나죠. 그 다음에 얘는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빌런이 맞다. 얘는 진짜 S급 빌런이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 얘는. 그리고 마술 공연 보다가 얘는 근데 좀 뒤로 밀어줘야 돼. 왜냐면 얘는 진짜 못해서 그런 거니까. 솔직히 얘는 그냥 못한 애였으니까. 진짜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유쾌한 일상이 아니에요. 이 새끼는 S급이 맞습니다. 대신 뒤쪽에 둘게요. 그 민트는 저한테 뭔가 해를 입혔으니까 이거는 앞쪽으로 좀 두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딸친 애도 좀 약간 뒤로 밀어야 돼. 왜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냄새는 났지만 그렇게 족같지 않았다. 소개팅은 생각할 때마다 빡치네요. 근데 이 4대 천왕급은 아니고 한 이쯤 가야 될 것 같고, 할머니는 이 자리 좀 좋고, 이게 제일 빡치네. 장난 전화가 진짜 제일 빡친다. 국밥집 빌런 아저씨 뒤쪽으로 조금 미루고, 그리고 허리띠는 씨발 허리띠 좀 앞에 두자. 해적왕도 이 사람 보면 빌런이라고 느낄 테니까 이 정도는 좀 될 것 같고, S급은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진짜로 이 정도 딱 좋고, 헤드리퍼 맞고, 김준표 맞고, 있을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남의 차에다가 오줌 싼 새끼, 그 다음에 수원역에서 했던 빌런들, 얘네도 아니야, B급 정도는 됐어요. B급 빌런이었어. 맞아. 그 다음에 줄 없이 번지 뛰네. 얘가 오히려 나약한 하급 빌런이고, 여기서 좀 바꿔보자. 여기서 C급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C급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빡치는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얘는 괘씸해서 여기다 넣기는 했지만 C가 좀 텅텅 비긴 하는데, C를 비워놓는 게 아니야. C 비워놓긴 좀 그러니까 다른 급보다는 얘가 좀 세긴 셌다. 얘는 진짜 인성이 폭발해가지고 인성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찾을 수가 없어서. 얘는 좀, 그리고 저격총 얘는 좀 순수했고, 악의는 없었던 것 같고, 얘는 악의가 있었고, 프릴기가 일단 제일 약했으니까 이렇게 두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였군요.